자,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4-1단원 시험 대비해서 단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단원은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전에도 강의를 올렸었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지구 시스템은 지구를 구성하는 5개의 권역이 있고요. 이 권역들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지구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지구 시스템은요. 지구 시스템의 이제 첫 번째 권역은 직권이 되겠습니다. 직권은 물질의 구성 성분과 상태에 따라 구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핵 부분, 왜 핵과는? 핵은 철과 니켈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공통적으로 지각과 멘틀은 이제 규산염질이 이제 규소랑 산소의 화합물인데 규산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죠. 다음에 물질 상태를 보게 되면 외핵은 액체 상태, 그 외에는 다 지각, 멘틀,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의 가장 바깥쪽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지각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을 하고요. 지각의 두께를 보게 되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호면 같은 경우 이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되게 되는데, 모호면의 깊이는 당연히 대륙 지각보다 더 깊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참고로 넣은 내용인데요. 지각 구성 원소를 보게 되면 지각은 산소가 가장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규소, 요 순서 아마 중학교 때 한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동성 있는 고체 상태다. 그러면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제 지각 변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핵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라고 했고요. 핵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액체 상태의 외핵이 열 대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열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권은 지구에 있는 이제 액체랑 고체 상태의 물을 모두 다 포함해서 수권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97.2% 해수고요. 담수, 이제 수분기가 없는 물, 염류를 포함하지 않는 담수가 2.8%밖에 안 되고요. 이 적은 담수 중에서도 대부분은 또 빙하가 차지하고,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건 지하수랑 강과 호수인데 그 비율은 훨씬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깊이에 따른 수온의 분포를 이용해서 해수를 3개 층으로 구분합니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태양에너지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가장 높고요. 일정한 부분이다. 근데 혼합층의 두께는 약 한 300m 정도 나오는데, 혼합층의 두께는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수온약층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으로 매우 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심해층은 밀도가 가장 큰 물이죠.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하는데, 이제 좀 위도에 따라선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발달하지 않는 위도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수권의 영향을 보게 되면 기후와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생물의 물질 대사랑 이제 결국에 이제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필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기권은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까지의 대기층을 모두 다 기권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데요. 4개의 층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게 된 것이냐?
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대륙 주권 같은 경우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하강하는 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점점 위로 올라서 낮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수증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층권은 그 위에 있는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기온이 이렇게 상승하는 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하다. 위에 있는 공기가 아래에 있는 공기보다 밀도가 더 작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성층권에 이제 오존층이 껴있죠.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 차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열권은 대류 현상은 일어난다. 자,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 그러냐? 요 수증기가 요 대류권 지표 부근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유성이 관측된다. 유성이 이제 대부분은 다 이렇게 지구 대기에 들어와서 중간권 정도에서 거의 다 타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한데 가끔 이제 떨어지기도 하죠. 그게 이제 운석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열권은 높이 80km 이상이고 공기가 희박하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공기 희박하고요.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이제 오로라. 오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전날을 띈 입자들이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을 오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 현상이 되는 건 또 열권 지구다. 주로 고위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기권의 역할을 보게 되면 태양풍과 자외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생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온실효과에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생물권은 모든 생명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모두 다 포함해서 생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외권은 기권 바깥에 있는 지상 1000km 이상의 공간에서 지구를 둘러서 있는 공간을 모두 외권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으나 에너지는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외권에 포함되는 벤 앨런대가 있는데 벤 앨런대는 지구를 둘러싼 두 개의 띠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슨 역할을 하냐? 태양풍에 있는 입자들을 지구와 직접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영향을 주고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권역의 변화는 다른 권역의 변화를 이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은 결과적으로 생명 유지에 기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의 예로는 화산가스 방출이나 황사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의 예가 되고요. 상호작용의 예는 뭐 워낙에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담아둔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발생하는 것들은 그 기상현상 이런 것들은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 원인이 되거든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가을 된 공기는 부피가 팽창해서 밀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위로 상승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열 팽창하게 된다. 그러면서 온도가 하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도가 하강하게 되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제 이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권역의 영향을 보게 되면 외권, 수권,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의 대표적인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이다. 그래서 토양에 쓰는 물이 강으로 흐르면서 풍화 침식을 하면서 지형을 변화시키죠. 즉, 이제 직권에 영향을 미친다. 수권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강, 호수의 물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하여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고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이 돼서 다시 비가 되고 그 다음에 수권의 물이 생물체 흡수돼서 증선작용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로 빠져나가기도 한다 하는 과정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침식에 의해서 이런 특이한 지형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석회동굴도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으면 빗물 자체가 산성을 띠게 됐고요. 이제 석회암지대를 갖다가 이제 녹여서 이런 지형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상호작용, 기권과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상현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외권은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니까 외권, 그 다음에 수권, 그 다음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게 되고, 물질은 수권, 기권, 수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다음에 이제 응결하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증발하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자, 이런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이제 특이하게 뭐 화산이나 뭐 지진 이런 것들에서 지표에 변화 영향을 미치는 포화침식 말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이제 밀물과 썰물이죠. 인력에 의해서 달과 태양, 달과 이제 지구,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이제 조석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근본 원인은 조력 에너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 작용이 있는데요. 광합성 작용은 뭐 생물권, 외권, 기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광합성으로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화합물의 형태로 저장하죠. 즉 이제 에너지 형태를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걸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화합물의 형태 이제 포도당을 만들게 되죠. 이 포도당을 다시 분해해서 동식물이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의 이동을 보게 되면 기권의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있는 이제 포도당의 탄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합성도 흠권과 기권,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게 되면 태양복사 에너지는 외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시험 범위 절반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요. 자, 준비 잘 하시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등교를 하니까 그때 꼭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